네, 안녕하세요. 김프렉입니다. 네, 태양비입니다. 네. 오늘은 약간 커뮤니티 전문가로서. 근데 프렉 형은 이제 커뮤니티 전문가 맞잖아요. 한때 또 같은 전문가였잖아.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약간 뭐 프로페셔널 유저?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런 거였죠. 저는. 그렇죠. 한때. 조금 한때 좀 약간 좀 그 워리어 기질이 있었죠. 많이 싸웠죠. 많이 싸웠죠. 네, 워리어였고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. 근데 그렇지. 이제는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. 옛날하고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제 좀 더 좀 거국적인 주제로. 아니요, 뭐 정치 같은 건 안 하고 그렇다고. 아니 근데 사실 정치는 좀 위험한 말인데. 근데 사실 싸울 게 있나 요즘 정치가? 뭐 그냥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요새 이제 남은 커뮤니티들에서 요새 하도 정치가 뜨거우니까 뭐 저희가 굳이 뭐 언급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.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는 정치가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젠 진짜 이걸 뭐 지금도 싸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싸움인데 지금은 약간 옛날의 싸움과 좀 비교해보자. 옛날에는 뭔가 이거랑 이거에 대한 대결이었다면 지금 제 생각에는 뭔가 요즘은 특히 정치 관련된 거는 전 느끼는 게 그냥 약간 나는 파란색 너는 빨간색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거의 싸울 일은 오히려 없어진 느낌인데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그냥 파란색들끼리 빨간색 패기 뭐 빨간색들끼리 파란색 패기 약간 이런 제사에 가깝다고 약간 뭔가 그 저기 진영 선택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와닿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이제 편가르기라고는 하는데 이제 편가르기 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. 나쁘게 생각하는 게 이젠 너무 달라져서 싸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.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뭔가 상대 진영이랑 싸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거지. 이제 뭐 이제 주로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이죠. 한 6명 모였는데 이제 셋은 이쪽이고 셋은 이쪽이야.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동물 취급을 하는 거지.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이 나는 거는 자기 진영 내에서 예, 훨씬 진짜. 많이. 동감 가는 게 이 얘기를 우리가 다룰까 말까 했다가 일단 이번에 넘어가기로 했잖아요. 스매시 대 구마이시. 그쵸. 그건 T1을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. 어찌됐건 애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치. 그게 뭐 금액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애정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뭐 대부분 그렇죠. 뭐 다르잖아요. 뭔가 그러니까 뭔가 다르지. 근데 그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지. 타팀 팬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거 아니야 한마디로.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싸울 일은 T1 팬들 내부에서나 일이란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진짜. 예를 들면 뭐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뭘 갖고 싸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. 약간 지금은 어찌됐건 뭐 아닐 수도 있죠. 되게 그쵸. 위험한 얘기인데 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커뮤니티가 더 파편화되면서 중요한 건 그치. 점점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옛말이 돼가죠. 솔직히 얘기하자면. 거리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희 둘이 커뮤니티로 만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란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. 그리고 싸울 일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그만큼 잃어버린 것도 있는 것 같고 얻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한 저희가 대충 15년 정도 한번 짜게 읊어줄 수 있는 내공 정도는 있다. 뭐 내공이라기보단 그냥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죠. 약간 그렇긴 하지.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애호가. 커뮤니티 애호가 좋네. 이거 애호가 좋네. 커뮤니티 애호가. 저도 커뮤니티 애호가거든요. 뭐 헤비 유저 정도로. 슈퍼 헤비 유저지 프로그램은.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도 사실은 트위터 잉여력으로는 지지 않거든요. 트위터로는 제가 진짜 약간 좀 이런 말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때 홍보 쪽에서 그 문재인 때와 그리고 이 윤석열 때 그 홍보실 모두 안면이 조금은 있거든요. 그 사람들 모두 인정하는 슈퍼 트잉여가 저거든요. 그들 모두 뭐 제가 그들하고 같이 일한 적은 없어요. 뭐 어떤 뭔가 했거나 그 정도 능력이 되거나 안 되지 않고 그냥 순수 트위터 잉여력으로는 내가 한 수 위였다. 저는 더 미친 놈이구나. 한 수가 있었다. 그러니까 그런 훌륭하신 분들,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성향도 대단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그치. 그 업계에서는 그런 분들 뜻이 미국 트위터 잉여력은 저놈이 더 미친 놈이다. 뭐 이런 느낌이죠. 한때 그런 미친 놈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거는 자기 프렉 형도 옛날에는 저희가 살아있는 나무위키라고 불렀거든요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나무위키는 좀 버리신 것 같고 힙하신 분이라 이제 살아있는 펜포.
라고 제가 부르거든요. 푸른 피의 약간 프렉이거든요. 푸른 피의 프렉. 살아있는 펭코 하니까 좀 뭐라 그랬지? 되게 좀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싶기도 하고. 약간 이거 나가면은 살아있는 펭코? 저 새끼?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뭐 정치 성향이 펭코 같은 건 아닌데 이런 거잖아요. 약간 펭코에 하는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알고 있다. 이런 그래서 저는 그 나름의 그 커뮤니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펭코, 덕후, DC를 모두 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건 제가 하는 말과 또 다른 제 동생 가끔 목소리만 나왔던 동생이 선욱형한테 그 친구? 붙여준 별명이 있죠. 뭐였죠? 동생이 선욱형한테 프렉형한테 붙여준 별명은 무아띠비 거기잖아요. 그 듀운에 나오는 메시아 같은 존재. 근데 메시아여서는 아니고 그게 무아띠브에 대한 설명 중에 그게 나오거든요. 뭐가 나오나요? 무아띠브는 남자와 여자의 힘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프렉형이 남초와 여초 커뮤를 모두 다 거의 제왕급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네, 사실 무아띠브라고 했죠. 그렇게 따지려면은 제가 이제 그 펜코랑 여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여시는 제가 이제 신분증을 인증을 하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그 철저한 보안 심사가 있는 분들이죠. 프렉형의 그 돌판 지식은 정말 남돌과 여돌을 근데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쉿덕질을 하려면 할 수밖에 없어. 근데 그건 동감해요. 왜냐하면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저는 도쿄 가면 무조건 이케부쿠로 가요. 왜냐면 덕후거든요. 저도 씹덕이란 말이에요. 근데 아키하바라는 좀 그래. 너무했어 거기는 좀. 그러니까 내가 메이드 카페 무슨 그런 거를 보려고 가는 건 아니야.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.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. 내 레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네, 그리고 너무 예를 들면은 진짜 에로 동인지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좀 너무한. 그러니까 근데 소위 그 이케부쿠로 이제 여덕들의 성지잖아요. 그렇죠. 거기 애니메이션은 거기 이제 보편성이 있어. 그러니까 비엘은 있을지언정 걔네들이 막 옷을 벗고 막 무슨 막 이러고 있진 않는단 말이야 걔네들이.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는?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. 그러니까 안에는 있겠지만 그치. 겉보기에는 안에는 있겠지. 근데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이제 갈 때 소위 이제 어머니와 같이 가도 안전한 곳. 내가 책을 뜯어보지 않는 한, 뭐 그렇게 막 이러진 않아. 예를 들면 거예요. 안심하고 길을 걸어갈 수 길을 걸어갈 수 있어. 뜯으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, 뜯으면 난리가 나겠지만. 사실 아키하바라는 이제 그 골목 전체가 이제 뭔가 좀 되게 음험하지.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. 목적에 충실하구나. 목적에 정말 충실하구나. 그래, 음험하다는 건 좀 나쁜 의미고, 좀 정말 솔직하구나. 라끈하지. 화끈하지 않고 라끈해. 정말 알기 쉽다. 스트레이트하다. 그래서 그 목적이 없거나 그 목적을 감추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곳이야. 그렇죠. 막 이런 거 있잖아. 뭐야 이런 거가 있잖아.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사실 이제 좀 살짝 커뮤니티 이제 옛날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잠깐 저는 그냥 마무리하자면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좀 더 보편성 있고 씹덕인데 좀 더 대중성 있는 건 보통 여성향 커뮤니티인 경우가 많긴 많아. 그러니까 여시 정도가 예외고. 그렇지. 대부분의 경우 여초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 대충 그냥 소위 퍼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펜코는 그렇진 않대. 펜코는 굉장히 파워풀한데.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실 요즘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또 남초도 되게 보편적인 것 같고. 대충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초는 좀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최대한 중립이라는 걸 지키려는 어떤 그런 밸런스적인 거를 되게 고집하는 편이고 남초는 좀 이렇게 좀 더 사이다 감성이라고 할까? 그러니까 이쪽으로 엎어졌다가 저쪽으로 엎어졌다가 팍팍 좀 쏘는 느낌이지 좀. 팍팍 좀 그러니까 뭐 엎어지는 것도 빠르고 일어나는 것도 빠르고. 뭐 어디가 더 우월한 건 아니니까 다른 거니까. 그냥 특성이라는 거 특성. 그것도 그 경향일 뿐이지 뭐 사실 우리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남초 여초 다 뭐 그렇게. 옛날 얘기를 이제 좀 다시 돌아갈까 하는데. 네, 그 이제 옛날 얘기 돌아가자면 시작을 해야죠. 옛날 얘기 시작을 하자면 우리는 뭐 PC 통신 세대는 아니니까. 그렇죠. 우리는 인터넷 세대죠. 인터넷 세대라는 말도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한데. 프렉형은 뭐로 어떤 걸로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를 우리는 다음 카페. 카카오 카페 말고 다음 카페. 뭐 지금도 다음이긴 하죠. 다음 카페는 레전드 서비스죠. 다음 그때는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였거든.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공통의 관심사를 약간 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
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료를 공유하면서 떠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거든.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훅 가. 그냥 카페라는 컨텐츠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. 저는 사실 카페보다는 음. 저에게 좀 충격이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. 중학교 때 딴지일보. 중학교 때 딴지일보를 봤어? 제가 중학교 때가 딴지일보가 등장했던 시기였어요. 노무현 때. 딱 이렇게 나왔을 때. 네. 근데 사실 제가 좀 웃기지만 보수적이기 힘든 김수현과 차태현이 나온 중동중을 나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딴지일보를 진짜 많이 봤어요, 애들이. 강남 좌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? 글쎄 뭐 그 사람들이 좌파인지는 모르겠어. 지금도만 아니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농담이지 이제. 사실은 전 이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런 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게 저는 물론 저의 의견이 있지만 제 의견이 있는 거와 별개로 이런 생각은 해. 어떤? 도대체 오세훈과 이재명이 뭐가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. 미안한데 누가 내 설명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이미지 말고. 그렇지. 난 별 모르겠어. 어찌 됐건. 네, 그래서 저는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어쨌건 그때 딴지 왔는데 그때는 되게 전 충격이었어요. 뭐가 충격이었어? 컨텐츠가 딴지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실 전 정치는 그때 예를 들면 막 김어준 총수가 그때도 막 딱 긴 인터뷰 정치인들 막 하고 막 그랬어요. 홍준표님도 하고 보수만 그러니까 진보만 하지 않잖아요. 김어준님은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근데 그건 저한테 뭐 한화갑 인터뷰 어려웠어 저한테. 또 중학생이 무슨 정치를 알아? 내가 난 투표권도 그리고 한화갑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. 한화갑이 누구야? 홍준표가 뭐 모래시계 검사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뭐 그렇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 서브컬처. 그치. 그때 이제 고영상국지라든지 뭐 그 파토님 지금은 이제 과학하고 앉아 있는 쪽 팟캐스트 쪽으로 넘어가셨지만 그때 이제 기타 스토리라고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. 오셨구나. 네네네. 그러셨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기타 스토리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좀 락을 좋아했었기 때문에. 그치. 근데 사실은 그 파토님은 완전 80년대 락 아재거든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 락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레드 제플린, 딥퍼플, 막 뭐 지미 핸드릭스, 그리고 뭐 밴 헤일런. 사실 그 무렵이면 뭐 본조비도 있고. 그죠. 그러니까 이게 전 아무리 제가 락을 좋아한다 그래도 그 당시에 뭐 합법 불법 뒤섞여 있는 MP3 시대에서 그치. 그래봐야 뭐 뮤즈나 듣는 거지. 그린데이 뮤즈가 좋죠. 훌륭한데. 그치. 내가 베넬런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한마디로. 디퍼플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갑자기 레지. 근데 그 썰을 풀어주니까 또 락을 좋아하니까 빠져든 거예요. 그치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. 재미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고해 삼국지 미쳤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정치 쪽은 전 별로 안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게시판에 눈을 뜬 거야. 그치. 그리고 거기는 되게 야하고 요즘은 되게 옛날 말이야. 엽기. 그런 약간 좀 뭔가 더럽고 천박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독성이 셌어요. 지금 생각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. 뭐 거기에 뭐 포르노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지만 그땐 그게 되게 자극적이었지. 그냥 재밌었어요. 그때는 불량식품 보는 것처럼. 그치. 딱 그게 맞다. 그냥 어차피 뭐 중학생이 뭐 하겠으면 학원 가고 뭐 공부하고 뭐 그냥 놀고 이럴 때 그럼 게임만 할 것도 아니니까 스타크래프트만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를 했었죠.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첫 커뮤니티였던 것 같아요. 저는. 그리고 카페는 잘 안 했다가 저는 카페를 이제 그걸로 입문했어요. 제가 뭘로 입문했어? 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기지만 지금은 제가 번역과 소설 소설 글 쓰고 소설 번역하고 유통하고 이런 일을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태양비도 필명이고. 중학교 때도 제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돈도 안 드는데 그냥 판타지 소설을 카페에 썼었더라고요. 그냥, 맞아. 그냥 판타지 소설 카페에서 그냥 제가 글을 썼어요. 그냥.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소설을 쓰면은 욕을 하거든. 뭐 이렇게 쓰냐고. 근데 그 봐줘 또. 맞아요, 봐줘. 조회수 만큼 그 차 있어 댓글이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제서야 제가 살짝 밝히는 거지만 저도 나름 팬픽 소설가 출신 아니겠어요? 네, 임요한 팬픽 소설. 네, 임요한 팬픽 소설 봐가지고 그때 썼는데 잘 나갔어요 그때. 나는 내가 쓴 글에 댓글이 400, 500개 달린 걸 처음 봤어. 난생 처음 봤어 그때. 나 그때 쓸 때
20살이 뭐 그때 16살인가 15살 막 아니다.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맞는데 내가 언제였지? 2001년 2년 요때니까 나 17. 아 그래. 딱 17. 고등학교 1학년 정도. 그때네. 그 무렵이야. 그 무렵. 그러면 되게 옛날부터 하신 거예요, 활동을. 저도 그때 하긴 해. 저도 중학교 때 비슷할 때 하긴 했어. 저도 중학교 때. 아 그때 딱 그 무려 스포츠조선에서 이효리보다 카페 원수가 많은 임요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도 나가고 그랬거든. 그치. 그때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 소설이란 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소위 이제 이영도, 전민희 투톱이 그냥 팍 치고 올라온 그 시기였죠. 테마록 당연히 있고 요즘 애니화된 테마록 있었고 그리고 또 귀연이 잊혀진 그 이름 미친 그때 그놈은 멋있어. 미쳤죠 그때 정말 귀노는 뭐 그놈은 멋있었다 미쳐진 그러니까 그런 좀 힙한 그리고 엽기적인 그녀도 원래 일종의 인터넷 소설이었잖아요. PC 통신 소설이지 원래는.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죠. 읽어주는 돈 한 푼 안 돼도 그냥 읽어주는. 근데 사실 커뮤니티라는 말로 하면 조금 그렇고 이제 우리 때 홈페이지. 그치 홈페이지 가까웠던 거야. 게시판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그게 홈페이지였던 거야. 그리고 그때는 조금 지금이랑은 다른 게 약간 대형 커뮤니티라는 게 좀 드물었어요. 그때는 맞아. 그냥 페이지가 되게 많고 회원들이 다 나눠져 있는 대신에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의 홈페이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느낌이었지. 많아봐야 얼마 없었어요. 그때는 그게 오히려 지금으로 생각하면 요즘에 보다는 좀 낭만이 있었어. 그때는 좀 약간 좀 이제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소위 그 술집 같은 그런 느낌, 약간 그런 좀 끈끈한 느낌이 있었어. 저도 내가 듣고 싶은 말, 내가 좋아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가지고 페이지 열었더니 뜨문뜨문 누가 찾아와서 얘기 같이 해주고 그런 느낌이었죠. 약간 하나의 친구가 된 느낌. 친구가 같은 주제로 묶인 친구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게 저도 예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 당시에 제가 굿모닝 티처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. 유명하지.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90년대에 약간 그냥 강타해 버렸죠. 그런 그런 만화인데 한국 만화예요 심지어. 그치. 그거 팬페이지 클럽에 가입을 해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명, 20명이 되게 오래 갔어. 거의 한 10년, 15년 갔던 것 같아. 맞아. 굿모닝 티처가 끝나고 한 10년. 요즘은 좀 2000년 작품이 됐죠. 한 2000년대까지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으니까. 유명한 작품이었어요. 그게 그러니까, 맞아요. 나는 뭐 했지? 그러니까 사실 그때 커뮤니티 해본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서브컬처에 발 들였던 것 같아. 난 그때 라이트 노벨 좋아해가지고 막 그 여러 라이트 노벨. 그때는 또 그 한참 이제 일본에서 떼다가 가지고 오던 시기여가지고. 맞아요. 가지고 오면은 와 이게 한국에 나왔어 이래가지고 이쪽 팬들은 저쪽 가갖고 페이지 만들어서 놀고 저쪽 팬들은 저쪽 페이지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놀고 막 그랬거든. 이게 저희가 좀 세대가 다른 게 요즘 웹툰이다 뭐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에 소위 이제 원피스 나루토가 등장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박살을 내버려요. 진짜 약간 한국 만화를 초토화시켜버려요. 그러니까 진짜. 이거는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파가 넘어갈 건데 그때는 그 이제 잡지로 팔았잖아. 그쵸. 만화 잡지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쵸. 한 이만해. 근데 두꺼워. 근데 일본 만화가 안 들어오다가 처음엔 안 들어왔지. 안 들어오거나 해적판을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딱 풀렸잖아. 그때 일본 문화 시장 개방 그래가지고 쫙 풀렸는데 그때 그래서 만화 잡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내가 기억한 게 맞나?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한 요만큼의 페이지는 국산 만화. 그리고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긴 한 요만큼의 일본 만화가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쪽 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. 그게 이제 드래곤볼 슬램덩크 같은 걸로도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원피스 나루토 때쯤에 진짜 쏟아져 나왔거든요. 아니지. 그 전에 이쪽 그 오른쪽에서 저기 뭐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쪽 페이지 책임진 사람들은 바람의 검심. 그전 예전이었지. 바로 그 한 타이밍 전. 맞아. 그런가? 하긴 내가 저기 나이가 좀 있으니까. 원피스 바로 전이야. 왜냐면 바람의 검심의 어시스트 중에 오다 H로라는 사람이 있었어. 그렇지. 오다 H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바로 전세대. 나는 그때는 뭘로 봤냐면은 이제 그 뭐야? 아이큐점. 바람의 그치 아이큐점 바람의 검심. 코난. 코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. 나는 고스트 스위퍼라는. 진짜 예전 거다. 이건 진짜 기억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라 가지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일본께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시절이에요. 그때는. 그때만 해도 2000년대는 중후반까지도
그치. 일본 문화가 훨씬 강했어. 진짜. 압도적이었어. 그때는 그 방송계에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. 뭐 그건 예전부터 있던 얘기긴 한데 방송 작가들 중에 부산에 월세방 없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. 맞아. 당시 예능만 왜 해도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산에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면 NHK가 잡혀요. 네. 생으로. 그러면은 그거 보고 방송 소재를 그대로 뺏겨온다 이 얘기야. 그래서 예전엔 그랬었지. 그리고 애니메이션 근데 그게 뭐 예능만 나오나 애니도 나오지 만화도 나오지. 그래서 90년대 초중반에 만화 데뷔한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부산 출신이 정말 많았어 예전에는. 접하기가 쉬우니까. 그때는 일본 패션이나 일본 음악도 엄청 많이 가져왔고 그 그치. 스타일을 뭐 표절이 아니더라도 굳이 뭐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때는 일본 문화에 대한 커뮤니티도 되게 셌던 것 같아요. 진짜. 맞아. 특히 옷 입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못하게 세가지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거는 한 1, 2년 지나면 한국에 무조건 들어왔어 거의. 그쵸. 거의 다 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조금 상상하기 힘든데 조금 옛날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. 그 2010년도인가 11년도 엠넷에서 대동경소녀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. 이거 뭔지 알아요? 알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그때 한참 잘 나가던 일본 걸그룹인 모닝구 무스메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출신 멤버를 뽑는다는 오디션을 엠넷에서.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트와이스 일본 멤버 3명이 있잖아요. 그렇지. 그거에 이제 리버스 버전. 리버스 버전으로. 당연히 왜냐면 그때는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. 아이돌 문화가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. 그래서 일본 아이돌을 한 명 진출시키자는 컨셉이었죠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.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형 많이 잘했다. 그때는 방송 프로그램도 다 자기 홈페이지가 중요해서 거기 게시판에서 막 작성하고. 맞아. 이런 그랬어. 좀 문화가 달랐어요.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낭만이 있었어. 방송마다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이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티였어.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서로 따로 떠들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. 거기서 얘기하고 항상 거기서 제안하고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 그쵸. 이런 것도 보면 항상 받잖아. 신청곡이나 사연 같은 거는 다 게시판에서 받았죠. 네, 다 받죠. 그래서 그런 뭔가 자기들만의 하나의 약간 세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라디오도 뭐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든가 신해철님의 이런 그치. 뭔가 좀 커뮤니티적인 느낌이 그때가 되게 낭만이 있었다 지금. 그 무렵에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꼰대가 좀 있었어. 올드비들이라고 하죠.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괜히 막 와가지고 게시판에 와서 약간 그 신입이라 모를 텐데 눈치 없는 얘기하면은 괜히 막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다 있어요. 왜 그랬나 몰라. 다 그냥 그 나이 때 다 어린 사람들이었는데.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어요. 한국이 발전됐다 보니까 발전하는 대신에 모든 분야에서 좀 우월 의식이나 발전하면서 하는 그런 게 좀 꼰대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마흔이야 씨발의 이 느낌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우리도 마흔이 다 돼가고 마흔이거나. 그렇지.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마흔이 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이제 뭔가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이제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. 약간 완숙기에 들어간 상태예요.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는 우주로 가야 돼 이제 더 발전하려면 이제.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위 청년기였고 그렇지. 빵빵빵빵 올라가니까 뭔가 그때는 막 새로운 게 계속 뭔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빨리 알면 우월의식을 막 느낄 수밖에 없었어. 나는 한 스텝 앞서 있으니까. 지금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휘성님이라든지 그렇죠. 뭐 버벌진트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다 그 SNP라고 그 나우누리 힙합 동호회 출신이거든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 타이밍 빠르게 듣는 거야. 힙합을. 그렇지. 그럼 그때 아무도 안 들었을 때 노토리어스 B.I.G, 투팍 이런 거 막 듣고 90년대 예를 들면 그때는 조금 뭐 이제 와서 얘기긴 한데 약간 저작권이란 인식이 살짝 희미하던 때라 가지고 그때는 누군가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뭐 이렇게 다운 받아 와가지고 던져 놓으면은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는.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유학생도 많았어요. 유학생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갔다 와서 방학 때 딱 주고 가는 음원을 거지. 풀어버리고 가는 거지. CD를 딱 주면 딱 듣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뭐 최자 개코 다이나믹 듀오라든지 에픽하이 그런 사람 다 그런 데 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라임도 모르는 저런 쉐게들려 네가 라임을 알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.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. 지금은 뭐 아이돌도 다 랩 잘하는데 뭐 이제 그때는 막 게시판에 좀만 모하면 이제 막 키배도 붙고 불도 그죠. 타고 그래서 막 락 그리고 막 일본 음악을 베끼다니 막 우리가 일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다 막 이런 소위 뭐랄까 그걸 꼰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좀 우월감이 약간 좀 부심 부심이 있는 시대였어요. 그치, 부심의 시대였어 그땐 커뮤니티가. 그러니까
그리고 부심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사실 그 스일 커뮤니티에서 만났죠. 스타크래프트로 만났어요 저희가. 예, 그래서 진짜 웃긴 얘기지. 예. 지금은 이제 지금도 있나? 포머스 지금도 있나? 있어요? 있긴 있지. 그 포머스가 옛날에는 진짜 그 강하죠. 스타 커뮤니티에서는 좀 알아주는 커뮤니티였는데 맞아요. 근데 왜 제가 스타 커뮤니티라는 말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다들 e스포츠 커뮤니티라고 열었어. 맞아요. PGR, 파이터 포럼, 파포, 포머스, 맞아. 예. DC 스겔 뭐 해가지고 막 열었단 말이야. 근데 약간 뭐라 해야지?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럼 비유가 좀 이상한데? 어쨌든 사실 하다 어쩌다 보니 바뀌었죠, 지금.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어디까지 갔어, 저희가? 스타 커뮤니티. 맞아요. 예, 스타 커뮤니티. 다시 하죠, 뭐. 근데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스타가 너무 대박이었어. 그러니까 대박이라기보다 사실은 대한민국 e스포츠 이퀄 스타. 그 정도지만 그거보다 더 했던 게, 그러니까 지금 롤이 더 크다고는 할 수 있어요. 지금이 좀 더 양성화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글로벌적이고. 그렇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충격적이었어. 그러니까 이기석 임요한은 진짜 충격.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게임으로 돈을 벌어? 직업이 돼? 이런 게 정말 약간 게임을 방송에서 중계를 해줘. 네, 그 직업이 돼? 근데 돈을 잘 벌어?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번듯한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어, 이 사람이? 얘네 세금은 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으니까. 네, 근데 그때는. 뭐 SK, KT, 뭐 삼성 막 이렇게 됐잖아요. 이게 얘네가 왜 후원을 해주지?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지금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찌 보면 지금 더 완숙해졌으니까 그때가 더 약간 그러니까 이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었지. 충격적인 느낌이었지.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. 진짜 그 이기석과 제가 느끼기에 이기석 그리고 임요한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진짜. 정말 사회에 정말 약간 파문을 몰아 그치 이런 느낌 같아. 사회 파문을 일으켰고 야 게임이 돈이 돼? 야 게임이 TV에 나와? 그 이기석 씨 얘기 잘한 게 이기석 씨는 심지어 그때 그 한국통신이죠. KT가 되기 전에 한국통신 광고도 찍었어요. 그게 진짜 레전드였죠. 장난이 코네다리 쌈장 쫙 이거 검색하면 지금도 나오니까 나올 거야. 유튜브에 있을 거야. 전설적인 방송이지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페이커가 훨씬 돈도 많이 벌고 글로벌 파워도 있을지언정 그렇지.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기 때문에 진짜 화제가 많이 됐어요.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무슨 일이 일어나던 시기였어. 눈 뜨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진짜로. 엄청나게 뜨거웠어요. 그때는 사실 진짜 그 4대 천왕 진짜 옛날 얘기다. 임요한, 홍진호, 박정석, 이윤열이라는 가장 인기 많은 4명의 게이머. 빅포. 가장 잘하는 게이머는 아니야. 왜냐면 게임을 잘하는 거는 강민도 못지않게 잘하고 당연히 최현성 있고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인기는 이 4명이 짱이란 말이에요. 그냥 스타 1판 저물 때까지 그냥 그 넷이 제일 인기가 최강의 많았어요. 인기였죠. 예. 진짜. 박정성님은 8강만 진출해도 그냥 헤드셋 한 번만 쓰면 영상 딱 제일 멋있는데 딱 넣어주는. 심지어 그때 헤드셋 쓰는 오프닝 나갈 때 그 8강까지 스폰서가 없었어요. 그때 그냥 무슨 그 온게임넷 쪽 이슈가 있어가지고 스폰서 안 붙이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음 스타리그가 됐지. 박정성님 덕에. 그러니까 진짜 뭐 스타성은 최고니까.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.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하루하루가 화제가 되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스타가. 이런 부심을 누군가가 나누고 싶잖아. 그리고 그때는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화제가 돼서 너무 뜨거워서 그렇지. 스타크래프트로 모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딴 얘기도 했어. 야구 프로야구를 하든지 그치. 뭐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별게 다 있었어. 심지어 아니요 그때 그 이야기에 가장 걸맞는 커뮤니티가 DC 스겔이죠. 그렇죠. DC 스겔은 정말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한때는 DC 트래픽의 대부분을 스겔 혼자서 감당했어요. 맞아.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스겔은 너무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이돌 그 팬클럽들 때문에 마이너 갤러리라는 게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. 근데 그때는 마겔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일종의 이렇게 그때는 좀 듣기는 안 좋긴 한데 부속 갤러리 같이 만드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스타 동영상만 올리는 갤러리야. 스톤겔 유명했어. 스톤겔은 진짜 능력자들 엄청 많이 나왔어. 그 당시에 편집자 뭐 아무튼 기가 막힌 무슨 이상한 영상 만드는 사람들 거기서 뽑아다가 온게임, M게임 취직한 사람 많았어 그때. 이게 그런 좀 인디의 상상 나오기 마련인데 커뮤니티가 정말 그때는 뜨거웠고
약간 어떤 느낌이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는 음. 커뮤니티가 특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좀 게임이라는 게 요즘은 좀 덜 건데 옛날엔 진짜 인디 같잖아요. 그치 인디 뭔가 감성이지.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느낌이 약간 좀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해커들의 모임 같은 게 매트릭스 영화에서 아 그치. 빠져나오고 아니 오히려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임 아니야? 영화에서는 매트릭스가 되게 주류 감성이고 모두가 매트릭스라는 세상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빠져나온 조그만한 아 그치 그렇게 소수의 인원들이 빠져나온 거지. 네, 그치? 그 소수의 조그만 해적들 같은 느낌이 그때는 있었어요. 아 맞아. 그래서 맞아. 더 막 덩치가 크다, 뭐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더 파급력이 셌다는 느낌이 있는 그리고 거예요. 그때는 좀 재밌는 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커뮤니티가 하도 크다 보니까 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나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을 쓴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네임드라는 게 생겼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갖고 뭔가 특히 더 이야기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좀 더 공감이 돼가지고 그 커뮤니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.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곳에서 방송인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. 보면은 작가라든지.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래서 음. 저희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만난 거예요. 어떻게 만났냐면 이제 포모스라는 곳에서 스타를 하다가 그렇지. 스타일을 막 하다가,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채널 같은 데서 만나다가 음. 그냥 번개에서 만난 거예요. 게시판에서 막 얘기하다가, 이거는 내가 좀 자랑거리다. 왜냐면은, 그, 포모스 스타 게시판 정모를 제가 또 아주 대규모로 열어봤지 않겠어요? 정모왕이었죠, 정모왕. 물경 첫 정모에 거의 한 30명 왔다, 거의 진짜. 그때는 또 좀 잘 먹어야지 술을 프레형이.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들 나이도 어리고 이래가지고. 그렇게 해서 모였죠.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. 그때는.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그래도 좀 오프라인으로 만났다는 거를 약간 좀 인연이라 그랬지. 그리고 뭔가 그렇기도 하고 뭔가 어. 스타크래프트로 온라인에서 모였다는 게 그때는 되게 특별한 거였어요. 게임으로 모였다는 거나 온라인에서 모였다는 게 그때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어요.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. 근데 거기서 한층 더 특이하게 진짜로 우리 진짜로 얼굴 봐요 이렇게 해서 술 친구가 돼버리니 심지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한 20년 됐어요. 저희도 거의 20년 됐죠. 거의 20년 됐어요. 진짜. 20년 아니고 15년 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겁니다. 희한하더라고. 근데 요새는 좀 이제 요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갈까 하는데.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근데 요새는 사실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커뮤니티라는 말 조금 옛날 말처럼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중간이 있어요. 지금과 이 커뮤니티 시기의 중간에 SNS가 그렇지. 강타를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싸이월드 한국은 이제 미국은 마이스페이스가 있다가 페이스북, 그렇지.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인스타, 트위터, 그렇지. 뭐 이런 SNS 시대가 한번 최근 몇 년간의 SNS 시대였죠. 사실은 그렇죠. 좀 오픈되고 모두가 하나의 플랫폼에 딱 들어있고 한때는 페이스북에 다 들어있었잖아요, 사람들이. 그렇지.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이야 페이스북 메신저를 카카오톡보다 더 많이 썼던 거 그러니까. 있어요. 그렇게 막 하다가 근데 페북 메신저는 지금도 그 학생들이 많이 쓰지 않아? 뭐 요즘은 페북을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인스타, 그치. 인스타를 많이 써. 인스타 DM을 많이 쓰겠구나. 네, 그래서 인스타 그리고 요즘은 트위터는 아직 좀 광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SNS를 거쳐서 지금은 뭔가 커뮤니티는 되게 뭔가 예전하고 달라진 느낌, 약해진 느낌이. 글쎄,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팬들이 모이는 곳 어딘가가 커뮤니티가 된 느낌이 조금 있지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NS라는 게 나오고 커지니까 되게 처음엔 좋았어. 모두가 한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네. 편하잖아요. 다 있으니까. 그렇지. 근데 그러니까 소위 이 매트릭스 때 해커 감성이 없어. 인디 감성이 없다고? 너도 나도 빨간 약을 먹은 그 느낌이 없어. 아. 근데 포모스에서는 너도 미친놈이고 나도 미친놈이야 이런 감성이 있었는데. 그렇지. 그때는 인스타 다 하니까 그냥. 그러니까 인싸들이 근육 자랑 하는데 거기 너도 있구나 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렇지. 오죽하면 누가 소개팅하기 전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본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? 알고리즘 보고 소위 그 이성의 벗은 사진이 없나 이런 거 체크하고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또. 근데 페이스북 뭔가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. 그런 SNS 하는 것 자체가 사실 SNS 약간 그때는 그 커뮤니티의 대항마로 막 이렇게 올라올 때였거든. 맞아요.
커뮤니티는 옛날 거.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안 해. 그리고 그때 커뮤니티 하면서 약간 이제 청년기 보내던 사람들이 아 그래? 그럼 요새는 커뮤니티 하면은 좀 낡은 사람이야?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거 이사를 해왔죠. 페북이나 커뮤니티를 이런 하다가 페북으로 이사 오고 그때는 또 트위터가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약간 좀 힙한 느낌의 트위터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는 지금도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페북이 진짜 확 갔고 진짜. 인스타가 옛날에는 좀 새거 느꼈던 요즘 그냥 낡은 건 아니고 그냥 기본 스탠다드한 느낌의 기본 느낌이고 트위터는 힙하다기보다는 예나 지금이나 미친놈 느낌? 제가 트위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트위터를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장 강한 좌파와 가장 강한 우파와 소위 그 있잖아요. 그 가장 빠은 남자와 가장 극성인 PC와 모든 게 다 있어. 진짜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트위터에 있어. 뭔 말인지 알죠? 그치, 정말 그치. 가장 약간 진짜 뭐라고 할까? 아웃로죠. 그야말로 약간 무법지대. 여기는 진짜 사이버펑크야. 여기 사이버펑크야. 없는 게 없어.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가 뭘 할지도 모르고. 그렇죠. 그리고 트위터의 좋은 점은 너무 자연스러워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위터만은 작업이 잘 안 돼. 되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작업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. 이게 작업질이라는 게. 뭔가 하고 있다는 게. 예. 어떤 사람이 작업질로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. 다른 것도 다 올리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유독 트위터는 작업질은 딱 보여. 뭔가 하는 게 티가 나는구나. 네, 왜냐면 너무 짧은 글이고 그 광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트위터는 광기가 없네. 넌 가짜구나. 이게 딱 느껴져 이게 그냥. 이게 딱 느껴져. 그 트위터 하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트위터가 좀 인디 감성이 있는 것 같고 똘끼 감성.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? 트위터는 약간 오픈돼 있는데 폐쇄된 곳이라 가지고. 그렇죠.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감성은 인디란 말이에요. 이상하고 뭔가. 그러니까 팔로우라는 기능이 사실 상상 이상력의 파급력이 있는 거야. 왜냐면은 싫으면은 나 제 안바가 가능하거든요. 정말 트위터의 파워풀한 점은 트위터가 커뮤니티와 SNS와 다른 점 딱 하나. 제가 이제 트위터 광인으로서 말하자면 트위터는 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. 무슨 리스트?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모든 글이 한 플로어에 딱 있게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렬을 할 수가 있구나. 그렇죠.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든 글이야. 대부분의 커뮤는 순위를 올려서 그 순위권에 있는 글을 보자. 다 볼 수는 없으니까. 그렇지. 이제 최신 글이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글을 보게 되죠. 최신 글을 보진 않아. 인기 글을 최신 글을 다 볼 수는 없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최신 글 중에 인기 글을 보게 된단 말이야. 반드시 커뮤니티든 페이스북 같은 것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핫계라고 하는. 그죠.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는 인기 글이나 아니면 그냥 더 무식하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더 무식하게 말하면 그냥 맨 앞에 나온 거. 맨 앞에 나온 거. 알고리즘이 그런 걸. 맨 윗피드에 있는 것들. 그렇죠. 유튜브도 메뉴에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. 아니면 그렇지. 검색을 하겠잖아요. 유튜브는. 근데 트위터는 내가 리스트해놓으면 그 사람 모든 글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냥 진짜 통째로 다. 시간별로. 편집이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게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면 한 5개 계정만 올려놓으면 할만하잖아. 볼만하잖아요. 한 4-5개면 볼만하단 말이야. 한 30개도 볼만하단 말이야. 볼만한가? 아니 20-30개면 볼만하지. 근데 이제 20-30개면 이제 한계치까지 가는 건데 어찌됐건 이게 대충 느낌을 아시겠죠.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계정에 가면 그 사람의 모든 글이 다 보여. 아이고.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? 편집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. 날 것 그대로 남는 거야. 플랫폼이 편집을 안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보는 거야.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인데.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. 그렇지. 근데 내가 가끔 이제 트위터를 가서 이제 화제글 같은 것 정도 보거든요. 예. 계정 이제 그 풀택이라고 하죠. 이제 비밀로 걸어놓고 이제 눈팅만 하는데 웃기는 게 커뮤니티란 트위터도 이제 그 키보드 배틀이 일어나잖아. 일어나죠. 근데 트위터 키보드 배틀은 조금 웃기는 게 막 싸워 둘이. 싸우다가 이제 한쪽이 막혀. 그냥 할 말이 없어. 그러면은 여기서 달다 말고 이제 딴 데 가가지고 야 너 예전엔 이랬다더라 막 그래갖고 막 게릴라전이 막 일어나더라고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또 야리돌림을 많이 하죠. 야리도 욕해주세요라고 이제 리트윗 배틀을 벌이지. 이렇게 보내고. 감성이 달라요 완전히. 그리고 이 어떤 태그를 딱 나오면 그 태그에 대한 글이 쫙 나오거든요. 그치. 그런 감성이야. 예를 들면 어제 뭐 좀 그냥 요즘 예시를 들자면 조 마시 T1 CEO가 구마유 씨를 일본 뭐 주전으로 했고 대신 이제 스매시도 같이 간다. 선의의 경쟁을 식스맨으로 간다 했단 말이에요. 예, 그럼 바로 구마유 씨 당연히
인기글 태깅에 바로 맞지. 올라옵니다. 당연히 올라오죠. 아, 요새 그 @T1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, 진짜. 무조건 많이 봅니다. 아. 딱 들어가면 이제 각 예. 당파에 이제 이게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요, 진짜. 예. 뭐 날아다니고 있어요, 벌써. 날라다니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. 뜬금글 예를 들면은 그 이신영 형님, 형님, 이노베이션. 예, 그분 결승전 때 나왔던 결승전 놀러 뭐 왔던 초딩 구마유시 뭐 이런 애기짤 이런 것까지 올라와. 그러니까 아마 엉망이란 뜻이야 내 말. 진짜 막 우당탕탕이야. 근데 그래서 메스가 되죠. 예. 그래서 그걸 딱 보다 보면 딱 알아. 어떤 사람이 조직적으로 어용을 하잖아요. 이 광기가 없기 때문에 딱 티가 나. 다 미쳐 있기 때문에 여기는. 영혼이 없구나 멘트에. 예. 그리고 심지어 AI도 그 AI가 많거든요 트위터는 요즘. 엄청 많지. 왜냐면 그 파란 애들은 그 대놓고 봇 돌리는 애들. 봇 돌리면 돈 많이 주니까. 그래서 맞아. 돈을 많이 보도 돌린단 말이에요. 심지어 봇도 보티가 나. 아, 근데 봇과 작업글은 또 달라. 그치. 그냥 봇은 딱 봐도 봇이야. 그리고 봇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너무 이상한 말을 안 해. 은근히 맥락이 맞고 여의가 있어. 왜냐면 그게 봇이니까. 그런가? 아니 나는 이제 그 걸그룹 덕질을 했잖아요.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, 근데 걸그룹 덕질 하다 보면은 그 봇을 만나요. 근데 이게 진짜 좀 편견적인 발언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봇은 인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. 다 인도인이야. 인도가 많다기보다 동남아가 많아. 그러니까 막 왜 인도가 많은지 아십니까? 왜? 인도 애들이 제일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이야. 그렇긴 하지. 네, 그런 진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막 예를 들어서 그 혼마가 있잖아. 그럼 예쁜 사진이나 달렸다고 쳐. 근데 뭐 이렇게 국내에서 크게 버즈도 안 됐어. 근데 막 그 리트윗한 게 막 몇백 개야.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눌러보면은 인도 말이 막 이만큼. 형이 말 잘했다. 트위터의 또 하나의 강점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폐쇄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? 인도하고 일본이에요. 뭐 온라인적으로 뭐 중국 있지만 중국은 물리적으로 막았지만 그렇지. 인도하고 일본 애들도 트위터는 개많이 해. 진짜.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쳐 있는 놈들은 다 해. 그래서 미쳐 있는 놈들끼리 그 서로의 광기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정말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. 맞아. 왜냐면 사실 특히 아이돌이나 이런 건 되게 트위터가 중요한 게 글로벌이잖아요. 그렇지.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로컬 서비스란 말이에요. 기본적으로. 그렇지. 심지어 레딧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건 영어 쓰는 애들만 쓴단 말이야.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미국 그렇게 뭐라 그러죠? 그거를 그 상원의원에 이렇게 되게 조사 불려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이 확 이렇게 올라왔던 게 사진만 올린다는 어떤 그런 간단하지만 되게 심플함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됐던 거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당신들 때문에 그 미국 청소년들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제재를 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실제로 안 되죠. 그 18세 미만인가? 16세 미만인가? 그게 못하게 했고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, 릴스, 그리고 틱톡 쇼츠 이런 거에 좀 중독이 심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예전 초창기 인스타그램은 트위터처럼 제법 뭔가 되게 많이 막 정신없이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버즈도 되고 그랬는데 인스타그램이 스탠다드가 된 뒤에는 너무 이렇게 좀 다 광고성이지. 광고성, 상업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. 그냥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거는 그냥 광고를 끼고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. 특히나 그 또 아이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이돌이 인스타라는 것과 아이돌이 트위터라는 것과 좀 감성이 완전히 다르죠. 감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인스타그램은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.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음 아니면은 약간 일종의 공식 발언 이런 느낌이지. 공식 반공식 느낌의 팬 서비스 라이브 뭐 이런 느낌이잖아. 인나는. 근데 트위터는 진짜 아무 말. 그러니까 트위터는 좀 더 그 맥락 자체가 플랫폼에 아무 말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 거기는.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게 맥락이야 거기는. 그리고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말을 하면 너 왜 의도 있는 말해? 이렇게 되는 거야. 너 왜 공식 발언해? 이렇게 되는 거야. 너 이상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왜 무거운 얘기해? 뭐 이렇게. 그러니까요. 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럼 뭐야 이렇게 안 보게 되거든요. 너 낯설다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너 무서워. 뭐 이렇게 되고. 그래서 트위터의 매력이 뭐냐면 트위터에는 이제 전 외국 책도 좋아하니까 외국 저자들이 진짜 예를 들면 제가 톰 홀랜드라는 이제
스파이더맨 말고 역사학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. 그 사람이 거기 하는데 거기 절대 올리는 건 딱 이제 광고는 뭐 팟캐스트 올리는 것만 하나씩 올리고 이런 것밖에 안 올려요. 오늘 도쿄 마지막 날이야 슬퍼 사진 찰칵 이런 거밖에 안 올려. 그치. 진짜 친구한테 올리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만 올린단 말이야. 나의 사생활 같은 느낌인 거지. 그리고 막 헛소리 예를 들면 나심 탈렙 그 안티프레즈 저자 그 사람도 그냥 헛소리만 올려. IQ는 사기야 뭐 이딴 소리밖에 안 해. 그냥 헛소리밖에 안 해. 근데 헛소리가 매력이잖아 진짜. 그럼 사람들이 만나면 헛소리 하지 뭐 공식적으로 나의 책이 나왔습니다. 이 책은 어떤 부로 이러면 이상하잖아요. 이건 좀 그러니까 소위 목소리가 정돈된 느낌이랄까. 그런 트윗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트윗은 노잼이고 인기가 없죠. 아무도 안 봐요. 잘 안 보지. 막 기업 공식 계정이 제일 재미없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래서 요새 그 기업 공식 계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유머러스한 거 하려고 막 이렇게 드립도 던져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제 그런 걸로는 안 돼. 이게 유머가 아니라 진정성이거든요. 이거는. 그러니까 사실은 좀 쉽진 않아. 맞아. 쉽지 않아.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실이나 화이트하우스가 아니라 리얼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. 개인이 해야 그 미친 맛이 나기 때문에 개인 트럼프는 정말 미쳤고 개인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거나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뭐 서포트하거나 특히 미장 보면 뭐 쉽지 않죠. 요즘 어찌됐건 그런 사람과 떠나서 그러거나 말거나 떠나서 걔들은 진짜 미친 광기가 있거든. 트위터에. 걔저건 진짜 누가 봐도 걔가 하는 거야. 맞아. 그러니까 소위 PR 팀이 하는 게 아니야. 심지어 트럼프는 SNS를 따로 만들었죠, 자기가. 네, 리얼 도널드 트럼프 자기 한다니까. 백악관 안 해요, 걔.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거야. 진짜 정신 없어요, 그거 보고 있으면은. 그래서 근데 요새는 또 그러니까 이제 10대 청소년들 얘기죠. 요새는 또 트위터마저 안 한다고 하더라고. 요새는 진짜로 그냥 그 인스타 DM도 이제 단톡처럼 몇 명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있죠, 커뮤처럼. 이게 진짜 그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커뮤니티. 거의 세상 전부라고 하던데? 그 인스타 DM 단톡이? 사실은 트위터는 요즘 애들이 안 한다 이런 건 좀 다른 얘기인 게 어느 세대나 많이 한 적은 없어, 트위터는. 그런가? 트위터를 많이 하는 건 일본 정도? 일본은 그냥 공식이죠. 일본 SNS 트위터가 모두가 하는 좀 희한한 곳이고 일반적으로 트위터는 그냥 언제나 어디나 약간 돌아있는 놈들 조금만 하는 거지 많이 하지 않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윗부터는 뭐 어쩌고 뭐 여자 페미니스트 맞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일론 머스크 팬, 미장 팬 제일 많은 곳이 트위터야. 대한우파 팬도 제일 많아. 맞아. 그러니까 정말 모든 방향에서 제일 많은 건 트위터야. 그냥.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. 만약에 당신의 피드에 특정 테마가 많이 뜬다는 건 당신이 그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신 피드에 페미니스트가 많이 뜬다는 거는 당신이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트위터가 가장 오히려 정확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게 평균을 안 보여줘. 끝만 보여줘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양극단만. 그러니까 종교로 치면 정의구현 사제단과 전광훈밖에 없단 말이야. 이게. 딱 두 개를 보여준단 말이야. 그러면 전체가 보여. 그 둘을 딱 보면 전체가 보여. 그렇지. 딱 두 개를 보면 이렇구나 요즘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트위터. 사실 커뮤니티에서 에버리지 찾는 것 좀 이상한 게 애초에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커뮤니티잖아. 그리고 너무 하고 싶어서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대나무숲처럼 온 거기 때문에. 그렇지. 근데 그게 트위터의 맛이긴 한데 형 말대로 요즘 사람들이 안 한다기보단 어느 세대든 대세일 수는 없어 트위터는. 왜냐면 그건 제가 인정해요. 트위터는 너무 광기에 차 있기 때문에 모두가 평범하게 대부분 할 수는 없어. 그래서 이제 형이 말한 인스타 DM 그룹도 많이 쓰고.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저는 느끼는 거는 저희 채널에서도 가끔씩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하는데 그쵸. 어떤 주제의 영상이 만들어지면 그 댓글이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더라고요. 그죠. 왜냐면은 우리는 테마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그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로 이야기한다는 조금 느낌이 강하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영진 님이 군대썰, PX비썰 했던 라디오스타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이 되게 재밌다기보다 그냥 대박이 터졌는데 그 밑에 댓글이 다 자기 군대썰 얘기를 나누는 다랑방이 된 거야. 근데 사실 사랑방이 되는데 솔직히 군대 얘기 진짜 재밌잖아요.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은. 그 남자들끼리 하면 재밌죠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면 재밌잖아요. 근데 막상 군대 얘기를 그
여성분들하고는 당연히 어렵지만 남자들끼리도 뭔가 있단 말이야 코드가. 쉽지가 않아. 이게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된단 말이야. 아 뭐 그렇긴 해 맞아. 남자들도 군대 얘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.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는데 그 영상이 그렇게 된 거야. 그래서 한 달간 바이럴이 됐어요. 그 영상이. 그 댓글 보려고. 그 같은 의미로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그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 뭐 먹지 이렇게 사람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생로병사의 비밀 한번 가보세요. 심지어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들은 자기들이 그 먹방으로 소비된다는 걸 아니까 먹방 클립을 따로 만들어놨어. 30-40분짜리를. 그거 진짜 조회수 잘 나와.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얘기 됐잖아요. 침착맨 이야기 됐잖아요. 아 맞아요. 침착맨님이 네. 침착맨님의 둥지라고 이제 하나의 주제를 기득하게 파는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쵸. 예. 어찌 보면 저희는 훨씬 엉망이지만 뭐 그런 걸 추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저희는 그치. 뭐 그렇게 다 매끄럽게 하지 않고 엉망이지만 대기업이시니까 그쪽은. 저희는 좀 더 광기 감성은 아니고 막 아무렇게 말이나 하는데 근데 던져보는 거지. 근데 포켓몬에 대한 영상 제가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. 저도 포켓몬 팬이거든요. 포켓몬의 팬으로서 또 닌텐도 빠 아니겠습니까? 제가? 그래서 포켓몬 영상 그건 다 봤는데 그 영상은 정말 완전히 그 포켓몬에 대한 추억과 이런 걸 나누는 진짜 커뮤니티가 됐더라고요. 일종의. 그 재밌는 게 그 유튜브는 영상 틀어놓은 동시에 댓글 달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영상 보다가 나도 이런 적 있었네. 그럼 막 시급하게 댓글 달고 그러면 그 댓글 밑에 또 누가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열린 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게시판이 분리된 세상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는 어딜 가든 어떤 식으로든 내 말이 걸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옛날처럼 특정 모임을 가지고 모이는 커뮤니티는 좀 이렇게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저는 거꾸로 저의 취향인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다시 저는 백투더 베이지. 저는 요즘 항상 드는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. 예, 그래서 옛날에 홈페이지에서 굿모닝 티처를 좋아하던 20명이 모였을 때 홈페이지 하나에 싸구려 그냥 누가 한 명이 하는 그때 감성으로 아주 좁은 거를 좋아서 그 페이지에 모이는 감성이 요즘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예를 들면 오히려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어떤 주제로 모이잖아요. 그렇지. 아니면 디스코드라든지 레딧을 전 되게 좋아하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그 클로즈드한 딱 폐쇄 스레드에서 쭉 뭔가 달리고 있지. 네, 폐쇄적인 게 쫙 나오고 뭐 영어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요즘 번역기 너무 좋아서 그냥 GPT만 해도 그냥 레딧 해보면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막 읽으면서 보다 보면 가장 내추럴하게 나오고 또 그거는 운영진이 이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진심으로 하고 사실 큰 주제 아니면 별로 안 힘들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한 게 예를 들어 제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요. 내가 뭐 교토를 간다. 교토 요즘 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좀 그렇다고 하지만 교토 간다 그러면 교토 여행에 대해서 레딧 치면 지금도 외국인들이 계속 물어보고 댓글 대고 리얼한 맛집 나오고. 아니 그 레딧에서 바이럴 제일 좋은 스레드가 그거잖아. 서울도 여행 진짜 좋죠. 그런 거. 서울 보면은 코리아 말고 서울이 따로 있거든요. 서울 가보면은 사진이 막 이만큼 올라와 있고 막 저 여기서 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막 브라더 막 그러면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주고 그런 게 커뮤니티인 것 같아. 그냥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으면 커뮤니티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근데 맞아 그 얘기해야겠다. 그 요새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지 그냥 연결이 돼 있으면은 커뮤니티인 것 같아. 그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그 할머니 장례식장에 제 동생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카를 봤어요. 그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걔네들도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이제 딸애는 내년에 6학년이고 올해 진짜 일찍 하셨구나. 작은 애는 이제 2학년인데 거의 20대 초반에 하셨네. 근데 그 큰애는 이제 딸이죠. 딸애는 이제 좀 이렇게 사춘기로 접어들 시기라 가지고 인스타팀 아까 얘기한 거 그거 진짜 많이 하고 작은 애는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은 그냥 모든 게 영통이 기본이야. 게임을 해도 영통 켜놓고 하고 뭘 해도 영통 켜놓고 하고 그냥 나 지금 뭐 먹으러 왔어 그냥 저 병원 본관에 가가지고 간식 사줬거든. 근데 그 뽀로로 그 주스 하나 사 마신다. 지금 무슨 뽀로로만 마신다.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영통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약간 뭐라고 할까
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아닌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아닌 것이 뭔가 이제 최종 합체 버전이네 진짜. 그냥 아예 그냥 자기들이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있는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 실시간으로 리얼 타임으로.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영통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게임을 하는데 셋이서 그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어. 자동차 게임을 하는데 그냥 장례식장이 터져라 막 얘기하면서 막 게임을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조용히 해야지 뭐 이러고 좀 삼촌답게 좀 꼰대처럼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또 다음 세대는 또 좀 재밌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. 보고 있으면. 사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제가 사실 그 다니는 회사가 해외 플랫폼인데 한 명은 캐나다, 한 명은 대만 뭐 이런 식이에요. 온 세상에 다 있고 시간대도 다 달라요. 근데 그냥 맨날 그냥 디스코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웃긴 게 이메일하고 디스코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오히려 해외 사람들이랑 소통할 땐 디스코드가 더 편하지 않아? 번역해주잖아. 번역도 되는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거죠. 새삼 느낀 게 진짜 뭐 계약 이런 거 말고는 물리적으로 만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생각보다 업무 중에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감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. 신뢰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. 생각보다 그냥 다 돼 일이. 회사라는 게 원래 진짜 커뮤니티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냥 진짜 영통만 키고 구글 미더이나 하고 그냥 그러니까. 디스코드 하고 해도 돼. 이게 왜 되지? 이런 희한한 생각이 들어. 진짜 그러니까 와 진짜 요새 사실 그것도 파편이 모여서 큰 조각이 됐다가 다시 또 파편이 됐다가 요새는 프로젝트를 그렇게 굴리잖아요.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하고 또 헤어지고 다른 소수의 사람들이랑 합쳐지고 나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교복 안 입은 지 몇 년 됐죠? 한 10년 됐나? 꽤 됐죠 이제. 우리 때는 그거를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. 우리는 다 교복 입었잖아. 이제는 교복을 딱 2번 입는데 입학식이랑 4번이구나. 입학식, 졸업식 그리고 방학식, 개학식. 그렇게만 입는 거야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기준으로는 1년에 2번, 6번 입고 입학이랑 졸업 포함해서 8번만 입는 거야. 교복을. 근데 그런 건 뭐하러 사지 교복을?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아예 교복을 처음부터 안 사거나 아니면 돌려 입는데 옛날처럼. 옛날에는 있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물려서 교복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이제 사실은 커뮤니티 이 앞에까지 마치 되게 무슨 자유로운 이야기를 여러 개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막상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특정 뭔가를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잖아요. 여기선 이렇게 이 얘기만 해야 돼라는 게 많았잖아요. 많았죠. 그냥 커뮤니티 자체가 사실은 작은 하나의 획일화였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각자의 파편들이었는데 어떤 파편들끼리는 코드가 맞아가지고 하나로 합쳐져서 커진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자기들만의 색깔을 유지했다가 인원 빠지면 없어지고 뭐 이런 거였잖아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의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? 뭐 좀 약간 그런 좀 약간 공중파 뉴스 같은 이야기를. 저는 그런 형의 얘기보다 좀 더 저한테 와닿았던 건 이런 거였어요. 어떤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걸 찍다 보면 이제는 프렉형 조카가 우리가 찍은 아이브 리뷰를 보고 영상 통화를 걸 수도 있었거든. 삼촌 이거 삼촌이야? 안 돼.